저희에게 좀 새로운 뉴스가 생겨서 빨리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켰어요. 해외에서 1억을 가지고도 힘든데 외벌이로 어떻게 그 생활을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 그 돈에 맞춰 살게 되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의지하고 믿고 계속 의사와 상의하고 이 치료 저 치료 해보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좀 생각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애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지금 학교 데려다 주러 갔어요. 뉴질랜드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인데 썸머타임이기 때문에 원래는 3시간인데 여름에는 4시간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막 쌀쌀해지기 시작할 텐데 뉴질랜드는 더위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왜 그렇게 불고 추운지 자면서 전기장판을 틀고 자도 너무 추워서 비염이 또 도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히터 켜고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겨울이 뭐예요? 거의 사계절은 아침 저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양치랑 세수만 겨우 하고 지금 머리도 막 대충 막 이래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디오를 켰느냐? 저희에게 좀 새로운 뉴스가 생겨서 빨리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켰어요. 레몬티. 안 보일 것 같아. 레몬에다가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침엔 그래서 사과나 당근, 토마토 이런 거 갈아서 먹는데 오늘 장을 또 보는 날이어가지고 저 일주일치 장만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 똑 떨어졌어요. 아침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당에 이제 과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거든요.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레몬티 한 잔 마시면은 변해도 좋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아니구나 영상이 며칠 전에 올라갔지 실제로는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오클랜드에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좋다는 한의원을 소개받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서 3번을 갔다 왔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내 몸은 잘 못 챙기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 아픈 걸 잊게 되고 또 전처럼 몸을 또 막 쓰게 되고 한쪽 눈을 뜨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의지보다도 자꾸 이쪽 눈은 못 쓰는 눈이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자꾸 세팅이 되어 있고 안 좋아하게 되고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몸에서 적신호가 자꾸 오는 거예요. 왼쪽 전체가 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자꾸 저림 증상이 생기고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단지 내한 문제가 아니라 쓰러지거나 안 좋아지면 이제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고산 지역을 가면은 귀가 막히거나 비행기 탔을 때 이륙할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헬멧 쓴 느낌 같은 그래서 압이 몸 안에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바늘로 톡 찌르면 이제 피식 하고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콧물이 귀여우면서 콧물이 자꾸 화장실도 더 못 가게 되고 손도 자꾸 이렇게 막 붓고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적신호다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되겠다. 한국에서도 대학병원을 네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예약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게 예약하고 또 예약 날짜 한참 기다려서 병원을 가고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려서 MRI 찍고 또 한참 기다려서 의사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병원들을 다녔죠. 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의원도 이제 댓글로 이제 소개해 주시는 곳도 지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기차 타고 다니고 또 동네 근처에도 또 유명하다는 데를 다니고 했는데 그 어디서도 확신도 없고 의사들도 갸우뚱하고 의사를 믿고 그 병원을 믿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봤었을 텐데 중증 근무력에 정말 명의이신 선생님도 찾아갔는데도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중증 근무력증 절대 아니다.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다. 제가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소견서 쓸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뇌 사진도 여러 번 찍었었고 깨끗하다고 정상이라고 안과에서도
검사를 다 하더니 동안신경마비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안과 쪽 아니다, 그럼 신경과로 이제 이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신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 진단을 하시더니 신경 쪽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과 신경과, 안과 신경과, 소화기, 이 내분비과 이렇게 다 돌았는데도 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안 갔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런 좀 의지라던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저도 믿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좀 진행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빨리 가서 또 애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렇게 더 진행을 못하고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도원이랑만 저랑 둘이 갔었고,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이제 삼남매를 다 데리고 남편만 이제 두고 한국을 갔던 상황이었었잖아요.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를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집에만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많이 좀 힘드셨겠죠. 죄송하고 감사하죠. 예. 돌아가야 된다는 그 초조함,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만 가도 한 디자이너를 계속 꾸준하게 만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내 스타일을 찾게 되잖아요. 중요한 눈인데 의지하고 믿고 계속 의사와 상의하고 이 치료 저 치료 해보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음. 바쁘기만 했고 돈대로 쓰고 분주하기만 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한국보다는 더 낫지는 않겠지만, 의사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 군데서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오클랜드로 한두 번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생각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큰 도시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물며 이제 해외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는 또 다른 이민과 다르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5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진짜 1,000만 원 들고 왔을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겠죠. 이제 정착했는데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가끔씩 그런 댓글이 보여요. 이제 부부가 둘이 성격이 똑같아서 좋겠다 이러시는데, 아니요, 전혀 달라요. 편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조율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행이 빨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건강과 연관이 있으니까. 대도시 중에서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이동하는 거 가장 옵션이 많은 오클랜드가 낫겠다. 해외에서 1억을 가지고도 힘든데 외벌이로 어떻게 그 생활을, 솔직히 저희 집도 좋잖아요. 지인분이 현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좋은 집에 이제 감사히 살고 있었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준살이 어떻게 애들 보내냐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좀 학비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주에 650에서 많게는 뭐 700불까지 줘야 되는데, 오클랜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1,000불 이상이 되더라고요. 집세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동네는 수도세를 안 내요. 타주에는 또 수도세를 내니까. 그리고 또 외식할 곳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대도시에는 이제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없다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대도시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없어요. 맥도날드 아니면은 타이 누들 음식점,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돈을 주고 외식을 진짜 안 쓰고 안 가게 돼요. 갈 곳도 없고. 오죽하면 썸머타임이어가지고 이제 해가 길어서 9시 돼도 이제 환한데, 저녁을 5시, 6시 먹고 나면은 심심한 거예요. 뭐 마당에서 노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놀이터밖에 이제 없는데, 그것도 뭐 매일 가겠어요? 할 게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외벌이고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최근에 이런 글을 봤어요. 저희를 보시고 중산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지인분이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무슨 중산층이야, 중산층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지방이 주는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도 제 어릴 때 이제 사업하시다가 굉장히 크게 망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제 집에 빚쟁이들 찾아오고 빨간 딱지 집에 붙는 건 기본이고 뭐 진짜 좋은 집에 살다가 심지어 진짜 어려울 때 저희 비닐하우스에도 살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끝과 끝을 막 진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에도 항상 저희 엄마가 돈이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 있는 거지 돈에 연연하지 말으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고 늘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 그 돈에 맞춰 살게 되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돈이 어차피 없다면 나 하고 싶은 거라도 하자.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그럴 순 없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고 자 그럼 내가 지금 돈이 많다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돌진이죠. 이거구나.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도 되고 돈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가끔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1,000만 원 들고 이민 어그로라고 아직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삶으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배운 전 1,000만 원으로 뉴질랜드 오기 전에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내가 망설이는 건 돈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직장을 구해놓지도 않은 상태고 도움은 되지만 크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는 또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저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현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다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비움하고 미니멀 정리하는 영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주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영구 영주권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날 저희가 살아온 거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진짜 빈손으로 왔는데 언제 이렇게 짐이 가득 찼지? 짐이 짐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저희가 받은 사랑과 에너지와 축복이 느껴졌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안주하지 말자, 안일해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뭔가 큰 변화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대대적인 비움이었어요. 원래도 평소 때 제가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편집하다가도 집중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봐요. 오늘은 어디를 할까? 더 버릴 게 뭐가 있지? 막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우고 원래도 크게 버릴 거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몸이 자꾸 안 좋아지면서 그 전보다는 덜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구 영주권을 받으면서 초심 돌아가기 프로젝트라 제 스스로 미션을 주고 또 제가 이런 미션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2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버릴 것도 한 트럭이었고 또 팔고 했어요. 다음 영상으로 그걸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당근마켓처럼 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고나라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페이스북으로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의 새 것 같아야지 거래가 되잖아요. 중간급 밑이다. 드림도 요즘엔 잘 안 가져가잖아요.
오클랜드만 봐도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뉴질랜드 자체가. 진짜 이거를 누가 가져가지? 의자가 뭐 부러지고 해도 그것도 가격 측정이 돼요. 물론 당연히 들이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시보리가 막 늘어났잖아요. 목도 이렇게 막 늘어났고 여기 티셔츠에 like new라고 하고 너무 놀랐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가격 측정해서 올리면은 올리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막 10명, 20명한테 막 사겠다고 연락이 오고 너무 고맙다고 막 집에 가서도 다시 문자 주시고 막 그럴 정도로 저도 이제 너무 싸게 샀고 감사히 받은 것도 있고 잘 또 사용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애들도 그래요. 엄마 이걸 왜 이렇게 싸게 팔아? 우리가 그런데 가져가자. 우리도 감사히 잘 썼으니까 또 감사히 보내주면 또 감사하게 또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참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어요. 저희가 이 짐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여기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뭘 가지고 가냐.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없는 거에 대한 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크게 여기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해도 그 불편한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또 걱정을 해주세요. 정리하는 거 좋지만 가족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하죠. 예, 뭘 하나 해도 저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동의를 얻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장난감을 정리를 지금 여기서 해서 그 돈으로 오클랜드 가서 이제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남겨두고 거의 빈손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가격 측정해서 얼마에 이제 팔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뉴질랜드 와서 5년 동안 3번을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80년인가 100년 가까이 된 올드한 집을 두 번째 집도 굉장히 좋았죠. 지인분께서 굉장히 좀 혜택을 주셔서 저렴히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현대식이에요. 지금 뉴질랜드 주택 형태거든요. 짓고 있는. 물론 이제 이사 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뉴질랜드의 집 형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랜선 집들이로 보여드릴게요. 가족의 기록도 남기고 싶으니까 저희 세 번째 집은 이렇다. 간략하게 저희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으로만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또 다 못하게 되고 뒤에 원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음 영상으로 보여질 것들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겠네요. 너무 길어지면 또 보시면 지루하실까봐.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수다를 떨도록 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요즘에 보라타나요? 사랑합니다. 아침엔 모닝티, 아침엔 레몬티. 어제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1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에는 각자 가정에서 포틀락으로 점심을 같이 해요. 한 이틀 전부터 다짐을 하고 갔어요. 정말 조금만 먹어야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 파야지. 다른 걸 건들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메뉴들이 또 서도가 이렇게 기네요. 이러다 보면 말하려고 하는 게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진짜 맛있어요. 레몬을 한 개를 그냥 반으로 잘라서 손으로 막 짰어요. 그러면 이 컵으로 따지면 이만큼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 이제 꿀을 한 스푼 가득 드셔보세요. 아침에 좋대요.